정신도에서 좀 자면서 쉬는데 잠이 너무 와. 한숨 잘 받게 해서 다시 시작. 한 30분 잤나?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쉬어서 좋고 아무 마음도 속에 남은 게 없어서 좋고 그냥 편해서 좋더라고. 원망하는 마음도 화가 날 뭔가도 다 없어. 지나간 고통스러운 기억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고 왜 할아버지 왜 할머니가 돌아가셨지. 나도 언젠간 죽게 될 거고 아버지도 때가 되면 돌아가실 텐데 서글프지? 이해를 한다고 할게. 서글프지? 어제 어른분 이야기를 꺼내자면은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랑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해. 내 거 봤다고 말은 안 하시는데 이거저거 이야기 꺼내시는 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탕자가 뭐 둘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길래 내가 뭐 유산 문제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생각이 나셨는지 그 첫째 이야기라고. 다시 찾아보시라고. 첫째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탕자처럼 느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였겠죠. 잘 모르시잖아 나에 대해서 사실. 아버지도 대체로 비슷하시거든. 사람들이 본인들 유리한 것만 보고서 남한테 하고 싶은 말을 꼭 쌓아두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그게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할아버지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오겠다 하셨고 핵심은 이거야. 중간중간에 결국에 내가 이분이 의성 출신이시다 하는 걸 들을 수 있긴 했는데 군대 이야기도 상세히 못 들었고 뭐 어디 기관병 하시는 이야기 하면서 잡초 뽑은 이야기나 이것저것 하시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높은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 상세하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도 대체로 비슷하거든. 어떤 면에서는 대표님이 학창시절 이야기에 대해서는 웬간하면 안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화제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안 간 것도 있지만 아마 대학 가기 이전에 본인의 삶에 대해서는 되게 잘 살았더라 이런 기억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 내 같은 경우에 온통 내 실패한 이야기도 다 꺼내놓고 하는 편이니까. 팀장님도 초창기에는 원래 본인 힘든 시기에 가난한 시절에 살았던 그런 이야기를 잘 안 꺼내시는 편이었는데 내랑 지나고 내 이야기를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꺼내기 시작하셨거든. 팀장님이 잘하신 거야. 그거는 삶은 결국 본인이 살아왔던 삶을 온전하게 다 바라볼 때만이 그 삶이 정리되고 이제 앞으로의 삶이 바라봐지는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내 과거 이야기를 전부 다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앞을 바라보고 싶은데 내 지나간 과거들이 내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에 대한 평가하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게 돼. 근데 그 평가는 온전한 평가가 아니거든. 남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고 싶다. 기관병 하실 때 내 위에서 군림하던 똥별들, 똥별이 아니라 하여튼 뭐라고 하더라? 말똥들, 그래 말똥들.
소령, 중령, 대령들 기관에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랑 같은 입장에 놓이고 싶다. 이게 그 욕구가 이제 와서 올라오는 게 나에 대한 평가를 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아버지가 정확히 나한테 대하는 방식이 그렇거든. 주로 본인 삶은 근데 결국에 그 말똥들이 아니었잖아.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승진 많이 해가지고 자동차나 중공업 있을 때 나를 평가하고 나를 자르는 역할을 수행했던 부장들이나 과장들, 임원들 그 입장으로 살아보고 싶으셨는데 그래 살지 못하셨으니까 이 앞에 본 카메라가 없나? 아닌데 있는데 주차를 너무 못하시네. 아무튼 315로 끝나는 흰색 스포티지 기아 돌아왔어. 불 켜놓고 있었네. 응. 자기 과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안 돼. 내가 상처투성이인 사람이더라. 내가 할아버지한테 짓밟혔던 사람이고 내가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없는 사람이더라. 내 사랑에 실패가 많았던 사람이더라 과거에. 이런 사람도 좋아했고 저런 사람도 좋아했는데 고백조차 못했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더라. 이런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면은 누군가가 누군가랑 연애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면서 나보다 못한 점 혹은 내가 시도조차 못했던 실패들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가 내가 정쌤이랑 관계가 실제로 어땠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건 네 생각일 뿐이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본인은 본인 평생에 살아가면서 호감이 같은 여자들에 대해서 고백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못 해봤는데 네가 나보다 잘날 리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실제 무의식에 제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에고 자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고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 에고인가 그게? 초자? 아니다 에고일 거야 그게. 뭐든 용어일 뿐이고 상대방이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인해가 거기에서 쏟아진 상처들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들어주면서 이해해 줄 수가 없고 공감해 줄 수가 없게 되죠. 왜냐면은 나는 너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실패했던 인생에 대해서 너 위에서 너를 통제하고 너를 지배하는 평가자로서 높은 사람으로서 군림함을 통해서 내 과거의 실패들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을 얻겠다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없어. 묻지도 않게 되고. 왜냐하면 난 평가자여야 되지 너랑 동등한 존재가 되어가지고는 내 속에 있는 아픔을 해소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 평가자가 되고 지배자가 된다고 해도 그건 보상받을 수 없어. 왜냐면은 내 과거는 내 가슴 안에 있는 과거에 있을 뿐이지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네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화가 절대로 시작될 수가 없다. 그냥 본인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인데 실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본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이야기야. 이건 대화가 아니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랑 대화가 하나도 안 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보고 있지 않은 거. 과거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밖에 볼 수가 없죠.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셔야 돼요. 어르신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르신과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는 5분밖에 안 나왔죠. 근데 5분도 안 나왔죠 사실. 제가 대화하고 있으니까 정말 좋았다고 좀 살 것 같다고 이 말밖에 못했죠 거의 사실상.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제 거 가만히 보고 계셔도 저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저랑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 아가씨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대화의 물꼬라고 하는 건 한쪽에서만 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친구분이랑 대화하실 때 그다지 나 자신을 잊을 수 있는 남에 대한 긍정적인 밝은 이야기, 되게 웃긴 이야기, 내 친구가 어쩌더라, 야 걔가 어쩌고 어쩌고 어쨌다, 그거 너무 재밌지 않냐고. 걔는 진짜 성격이 너무 T인 것 같다. 남의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자격증 공부도 좋은데 지난 과거에 대해서, 본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충분히 진행되고 나면 아마 저랑 대화하기 좀 편해지실 겁니다. 삶이 달라 보일 테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